네. 2030의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더 욕심이 나서 뭐 내일까지 1,0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사연들이 들어와요. 그런 2030에게 이사님이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정말 내년에 한번 좀 큰일 내지 않을까. 오, 큰일이죠. 야, 큰일이라고까지. 배당으로 은퇴도 좀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소수몽키님? 이런 주식들 몇 개만 가지고 섞으면 네. 월마다 따박따박 배당이 나옵니다. 시장이 큰일 날지 이사님이 큰일 날지. 네. 하나금융과 김 작가가 함께하는 경제금융 콘텐츠 두 분 토론입니다. 오늘은 염불리 염승한 이사님과 해외 주식 전문이신 소수몽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배당으로 은퇴 준비하는 분이라서 네. 소수몽키님께서 2030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이어죠. 꿈꾸는 이제 조이죠. 네. 거의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떠세요? 아, 사실 뭐 진짜 궁극적으로는 제 목표가 네. 늘 말씀드리고 다짐하지만 네. 배당 받으면서 세계 여행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도달하려고 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사실 소수몽키님하고 회사에서 방송도 했어요. 네, 이렇게 다 네, 됐죠? 약간 영업 목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니 그때 전 처음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 설명도 잘해주시고 네. 오늘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에는 이제 염승한 이사님이 계시고 미국 주식에는 우리 소수몽키님이 계시죠. 자, 올 상반기 보니까 전 연령대의 투자 수익률 표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이제 소수몽키님이 나이대에 해당하는 네. 2030의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 수익률은 좀 어떤 편인가요, 이사님?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도 보통 수익률이 보통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은 되는데 네. 2030 이제 세대분들은 수익률이 한 자릿수대예요. 한 자릿수 초반대 수익률이어 가지고 네. 되게 좀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더 낮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들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 남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하루에도 보통 한 3-4번 정도씩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회전율도 되게 높아요. 회전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네. 결국엔 세금과 수수료로 고스란히 수익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그냥 좀 조급함, 맞아요. 오늘 벌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그 20대 남자분들의 수익률을 좀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었나. 사실 이사님과 저는 이제 2030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소수몽키님 주변 사례들 보면 지금 이사님의 말씀 좀 공감하세요? 아, 너무 공감하죠. 사실은 미국 주식 포함해서 해외 주식은 수수료나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보면은 오늘 200만 원 사서 뭐 엄청 사고 팔아서 300만 원 만들었는데 더 욕심이 나서 뭐 내일까지 1,000만 원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사연들이 들어와요. 근데 나이를 첫 줄에 안 밝혀도 그냥 나이가 보이는 거예요. 좀 편견일 수 있지만 근데 읽어보면 아니 다를까 이제 20대니까 마음이 조금 급한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단타를 생각하는 이유들이 젊은 그 2030들이 좀 벌거든요. 처음에 해보면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지. 역시 장이 좋을 때 막 올라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꼭 이제 꼬꾸라져서 원금도 못 걷는 경우도 많고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진짜 해보니까 종목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좋은 종목 갖고 매매했는데 제가 그 예전에 단타 쳐서 잃었다고 생각한 종목들 지금은 다 몇 배씩 올라 있어요. 5년 전에 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거래하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그걸 겪은 끝에 이제 요즘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단타 치시면 결국은 못 봅니다. 증권사 좋은 일만 솔직히 시켜주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두 분 다 남성이잖아요. 네. 저도 남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누구나 이제 남자들은 한때 트레이더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2030이 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주식 투자, 좀 장기 투자 방식이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이게 자꾸 이거 뭐 주식 갖고 돈을 사고 팔아서 벌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잃지 말아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해야지 말고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를 포커스 맞추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잃지 않으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우량주죠. 굳이 미국, 한국을 떠나서 우량주에 놔두니까 오히려 수익이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길게 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한국 주식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네. 상승률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몽키님은 왜 미국 주식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배당주 투자를 좀 추천하시는지?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가장 큰 게 네. 제가 배당주 투자를 네. 뭔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네. 하필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가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한국 주식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고 제가 지분 투자를 하고 싶은 네. 기업이 미국에 하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에 샀는데 하필 또 샀더니 돈을 잘 벌고 그러더니 배당을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소몽님 영상 보면 또 배당주 세계로 월세 만들기 전략 이런 거 만드신 적 있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네. 전략 좀 알려준다면. 일단 제가 네. 이런 전략들을 짠 이유가 네. 하락장에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하락을 견뎌보면 진짜 계좌가 녹아내리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주식이 결코 이렇게 막 넣는다고 돈이 복사되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나 돈을 벌겠죠. 네. 근데 진짜 그 무서움을 저는 겪어보다 보니까 겁이 많아져서 그런지 네. 그래도 예적금보다 이자 많이 주는 주식을 넣어놓으면 네. 내가 안 팔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구나. 네. 근데 또 제가 성격이 급해요. 네. 그래가지고 배당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 요즘 뭐 분기 배당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그 기다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은 마침 배당을 분기마다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또 3개월인데 각 주식마다 이 주는 기간이 다르니까 시기가 다르니까 네. 한 3개 정도만 주식을 섞어 놓으니까 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우량주를 갖고 네. 있어도 배당이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버는 돈들을 네. 이제 배당이 나오는 구조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이제 진짜 은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줄 기업일수록 이제 앞으로도 많이 줄 텐데 네. 너무 그걸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올해 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벌어서 30억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줘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올해 딱 상반기 실적을 봤더니 네. 100억을 버는 회사가 20억밖에 못 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50억을 벌었다. 네. 그럼 배당 성향이 30%잖아요. 그러면은 15억밖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당금은 이제 반토막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보면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 딱 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수익률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쫙 나와요. 맞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만 믿고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 이거 그냥 사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샀을 때예요. 네. 근데 작년 배당금 작년에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업 중에 만약에 올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게 리스트를 하시되 꼭 그거 현재까지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엑셀에 이제 배당 성향이 높고 이제 좋은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예, 맞아요. 거기서 올해 이익이 더 증가했는 기업들로 한번 맞아요. 정리하면 그게 좋아요. 좀 더 안전하게 네. 투자할 수 있겠네. 소수몽키님은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직접 네. 투자를 하고 계셔서 실제로 몇 년 동안 돈을 좀 버셨죠.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 진짜 꾸준히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잃지 않는 투자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안정적인 투자를 한 덕분에 네. 진짜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식으로 번 돈은 좀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가져갑니다. 제 원칙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현금 비중 얼마 가져가는 게 적당하냐? 그렇죠. 근데 딱 답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현금 비중이 부족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제 투자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중에 그 현금 비중 10%.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 하니까 달러 현금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10,000불인데 10,000불이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하락장을 겪어봐서 다음 날에 어떤 일로 미국 주식이 폭락했을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조건 10에서 20%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투자금 1억이면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어도 2천만 원 이상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그 주식이 오르지 않죠. 오르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데 기업은 더더욱. 그래서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실전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소수몽키님의 현금 비중에 너무 공감 가는 게 그 코스피가 갑자기 8월에 3,050까지 쫙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아마 연선아 이사님 아실 텐데 제가 주식 비중이
90% 이상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없더라고요. 맞아요. 자, 염승환 이사님 좀 리스크 관리법, 뭐 음. 주린이 분들에게 좀 추천할 방법이 있다면. 일정한 이제 금액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그러니까 계좌를 좀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계좌가 있고 번 돈을 관리하는 계좌, 이걸 좀 따로따로 하셔가지고 이 번 돈을 이게 그냥 이걸 가지고 뭐 생활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하셔야 될 건 또 뭐냐면은 나만의 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뭘 살지를 내가 맞아요. 정해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걸 왜 안 해놓으면 힘드냐면 현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야. 도대체 뭘 사야 되지? 맞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런 계산하에 내가 리스트를 딱 갖고 있으면 이 가격 되면 괜찮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들을 딱딱, 그리고 소수몽 씨 말씀대로 그거를 분산 투자하는 거죠.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뭐 만약 5천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씩 나눠서 뭐 두세 번 하시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좌를 나눠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자, 그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은 좀 어떤 투자?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적립식으로 그래야 좀 이게 어쨌든 이제 방어 효과가 생겨요. 네. 적립식으로 하면 매달 저는 날짜를 정해요. 좋죠. 날짜를 정해서 하루를 딱 찝어요. 근데 그날이 지수가 오르는 날일 수도 있고 그쵸. 급 나간 날에서 급 나간 날은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요. 맞아. 이거 싸게 살 수 더 많이 있다. 살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날짜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달 중에 내가 임의로 찍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성향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뭐 네. 빠지는 날 사야지 이러는데 막상 빠지는 날 사람이요 심리가요 안 사게 못 사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일 더 빠질 것 같아. 맞아요. 이 생각을 꼭 머릿속에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 내일 또 빠지죠. 살 것 같죠? 못 사요. 맞아요. 내일 하루 더.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이제 살려고 마음 먹은 다음 날이 됐잖아요. 증시가 불기둥이 솟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 달은 그냥 버려버려요. 음.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차라리 날짜 하나 그냥 정해가지고 뭐 월급날이면 월급날 아니면 뭐 용돈 받는 날이면 용돈날 그날을 정해서 지수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특정 ETF를 하나라도 한번 진짜 적립식으로 최소 1년, 2년. ETF는 그리고 좋은 점이 그 안에 기업들이 많은데 혹시 부실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은. 네. 근데 그 기업이 설사 안 좋더라도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앞단에. 맞아. 그 기업들이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분산 효과 생겨서 크게 다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저점에 사고 이제 고점에 팔아야 되지만 우리의 뇌는 이제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강제로 강제로 한번.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면 네. 정해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소몽님 같은 경우 5대5로 네. ETF랑 직접 투자 나눠서 해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실제 수익률 차이가 좀 어떻게 났었어요? 당연히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막 앞서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종목이 단타 치면 막 장이 좋을 때는 앞서가는데 기간을 길게 늘리면 결국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을 직접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50은 시장 ETF, 50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로 네.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굴리는 게 좀 안 맞다 하면은 비중을 점점 내리시고 종목을 굴리는 게 점점 맞다 그러면 비중을 높이고 네. 이 방법이 제일 실전에서 바로 해보시기 좋은 방법 같아요. 개인적으로. ETF가 좀 초보자들이 네. 투자하기 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 미국에 그 외에 좀 투자할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건 두 네. 개인데요. 저는 반도체 시장은 무조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헬스케어. 헬스케어. 사람이 늙어가는 한 클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저는 또 자동차 ETF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가 옛날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바뀌는데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행도 저는 좋게 보는 게 네. 유일하게 보복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게 해외여행이에요. 맞아요. 다른 거 다 하긴 해요. 그렇죠. 유일하게 해외여행만 지금 소비가 네.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폭발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내년에는 네. 해외여행 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어웨이 ETF 정말 내년에 한번 좀 큰일 내지 않을까. 오, 큰일이죠. 야, 큰일이라고까지. 내년에 한번 다시 모셔봐야 되겠네요. 지금 누가 큰일 날지, 시장이 큰일 날지, 이사님이 큰일 날지. 네. 아,
최근 1, 2년 사이에 사실 주식 투자 시작한 이제 주린이 분들 네.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 명은 정보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맞아요, 사람들의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세상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좀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결국 정보를 내가 네. 큐레이팅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큐레이팅 해야 그쵸. 되거든요. 누구도 해줄 수는 없고 그러려면 산업 전반에 좀 힘드시더라도 매일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배경 지식 얻을 수 있는 산업 공부, 그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아침에 회사에 가서 컴퓨터를 키면 나오는 그 음악 소리,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그걸 만드는 기업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거를 알고 투자하신 분과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것만 그대로 두신 분, 네. 어마어마한 격차가 그쵸.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도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주변에, 맞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여러분의 돈보다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을 네. 한번 지금부터라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뭐 다른 또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큐레이팅한다는 입장에서 소목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 주식을 했던 이유가 네. 정보가 없어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네. 간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아예 모르니까.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잉이에요. 진짜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뭐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 했다더라 이런 게 쫙 퍼지면서 네네. 주가 요동치고 팔아야 되나 이거를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많아서 저는 솔루션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자기가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절실하신 저희 2030 구독자분 분명히 계실 테니까 목표를 찍어놓고 1억이 부담스럽다면 뭐 3천만 원 모아보자 이렇게까지는 정보를 오히려 차단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수몽키님이 여기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일단 그 안면이 있으신 구면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네. 좀 구독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방송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이런 방송하면서 좋은 건 저도 배워요. 사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각각 또 주제들도 되게 다양했고 그래서 특히 2030 세대분들한테 많은 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 너무 보람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두 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아무래도 대출 규제 좀 너무 심하고 부동산 가격도 이제 천정부지로 다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뭐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일고에 있는 남자 부인한이 나오셨고요.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이신 김학립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없어도 좀 가능한 건지. 제 생각은 뭐 가능은 하다. 예,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야지 가장 그 동네에서 좋은 물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울 서남부권을 조금만 더 좁혀서 설명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다 찍어주신 거죠. 아, 그렇죠. 조합해 보시면 요즘은 프로테크가 좋아서 금액이랑 대충 구형 넣으면 조건가 몇개 다 넣으면 나와요. 됩니다. 이 정도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